한국 땡땡공사 합격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엄청 옛날 이야기가 되었네요. 07년 12월에 면접을 봐서 2008년 1월 달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고 08년 2월에 신입사원 교육을 들어갔던 그때가 벌써 17년, 18년 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상투적인 이야기지만 시간 참 너무너무 빠릅니다. 07년 12월 달은 제가 대학교를 4학년 1학기까지 끝내고 한 학기 학점을 조금 더 들어야 졸업을 할 수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최종 합격을 해서 공기업을 다니면서 학점을 레포트와 시험칠 때만 출석해서 최소 학점을 받는 식으로 08년에 코스모스 졸업을 했습니다. 이때야 뭐 대학교 학점이 돼주겠습니까? 한국 땡땡공사에 최종 합격을 하였는데요. 아무튼 저는 08년 2월에 입사를 하였는데요. 행정직이 아니고 기술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공기업은 어디를 가든 기술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현장에서 실무 위주의 일을 하는 팀으로 갈 것이냐, 본사 사무실에서 기술 행정의 업무를 할 것이냐를 선택 또는 강제 배정을 받게 됩니다. 운이 좋은 곳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회사에서 강제 배정되는 곳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제 직렬에 7명의 동기가 있었는데 이 중에 4명은 현장으로 가고 3명은 사무실로 가니까 너희들끼리 상의를 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무실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개념이 없으니까 뭔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멋있어 보인다는 애들 3명이 바로 사무실 근무 신청을 해서 저는 현장직으로 배치가 자동으로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3조 2교대라고 주주, 야야, 비휴 근무를 1년 내내 하는 곳이었는데 처음에는 잘못 간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한 달, 2달 생활을 해보니까 야간 근무할 때 적당히 잠도 잘 수 있는 환경에 현장의 그 어떤 반복되는 루틴 업무가 주 업무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현장 교대 근무를 2년 반 동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실 기술 행정 업무하는 곳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발령이 나서 기술 행정 업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술 행정 업무란 현장에서 필요한 공사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분을 설계하고 발주하고 계약하고 감독하고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무실에서 PC 앞에 앉아서 이런 그 기술 행정 업무를 하는 게 진정한 직장인의 모습이다 이러면서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신입 들어가자마자 현장에서 일하는 루틴한 몸 쓰는 업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고 해보면은 사무실에 앉아서 온갖 기술 행정 업무 팀장 결제 받아가면서 갈굼 당해가면서 일하는 것보다 교대 근무로 몸 쓰는 루틴한 일이지만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교대 근무가 더 훨씬 좋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야망이 있고 승진 욕심 있고 높은 자리로 빨리 가겠다는 분은 무조건 사무실에 가서 기술행정 업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술행정 업무라면 본인 직렬 현장에 관련된 행정 업무뿐만이 아니라 본사에서 내려오는 잡다한 서류들 처리, 그다음 자기가 속해 있는 팀의 어떤 서무 업무,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비용 처리, 또 본사에서 하는 행사 동원 뭐 이런 전반적인 업무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두루두루 모든 면에서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승진이 빨리 된다는 것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지역의 기술 행정 업무를 2010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 1년 반 동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2012년에 발령이 나버려서 멀리 지방으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이 발령으로 회사의 회의감을 너무 느끼게 되었고 퇴사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발령이 나기 하루 전에 바로 저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오늘 퇴근을 하고 내일 바로 짐을 싸서 지방에 내려가야 되는 그런 식의 이사 발령이었습니다. 너무 열받았습니다. 그때 2012년부터 13년 상반기 정도까지 이 지방 지역에서 기술행정 업무를 하였는데
이때는 제가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었던 때라 갑자기 장거리 연애가 되어버려서 주중에 출근하고 일하고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여자친구한테 버스나 기차 타고 달려가서 주말을 보내고 일요일 밤이나 월요일 새벽에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이 루틴을 거의 1년 하다가 지쳐서 헤어졌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아무튼 이 지방에서 일하다가 가장 기억나는 것은 어떤 공사 감독을 했는데 무거운 장비를 고가 사다리로 고층으로 올리던 작업을 하는 와중에 고가 사다리가 부러져서 넘어져서 회사 외부의 담장을 무너뜨리는 사고가 났던 기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곳이 사람이 다니는 길도 있었는데 만약에 사람이 다녔다면 사망사고가 나서 공사 감독자인 제가 큰일 날 수도 있었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망사고가 안 났는데도 이 일을 뒤처리하는데 너무 힘들게 처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이 지방 근무를 하면서 기억 남는 건 그때가 12년 12월 14일,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회사 보고서를 급하게 써야 할 게 있어서 여자친구와의 만남을 취소하고 회사 기숙사 골방에서 노트북으로 밤새도록 보고서를 크리스마스 이브 날에 거의 반 울면서 반 화내면서 썼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라는 생각을 그 골방에서 수십 번 더 했었죠. 그리고 12월 26일 날에 작성한 보고서를 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다시 해야 라는 소리를 듣고 다시 한번 직장생활 좌절을 맛봤던 그때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은 절대 못할 것 같은 지방근무 1년 반을 끝으로 다른 공공기관을 합격해서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었네요. 저는 기술직으로 최종 합격을 하였는데 그 당시 필기시험은 전공이랑 상식을 받고 여기서 합격한 사람들은 적성검사를 했고 여기서 또 합격한 사람들은 전공 면접, 영어 면접, 상식 면접 등을 묶어서 1차 면접으로 받고 거기서 또 합격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2차 면접이자 최종 면접인 임원진 3명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는 면접을 마지막으로 해서 최종 합격자를 뽑았던 절차가 기억이 납니다. 진짜 그때 당시에 이 과정들을 어떻게 다 거쳤는지 지금 다시 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은 그때가 이제는 추억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합격하기 전에 다른 한국 땡땡공사 한 군데는 필기시험에서 탈락했고 다른 한국 땡땡공사는 필기시험은 합격했는데 그 다음 단계인 적성검사에서 떨어졌던 기억도 나네요. 이 떨어졌던 때가 2007년이었네요. 2007년 상반기. 이렇게 제 첫 직장인 한국 땡땡공사 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에게 기술직 공기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무엇이든지 여쭤보시면 다 대답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제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이직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